네, 안녕하십니까. 경주대학교 김성민 교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모처럼 그 인터넷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제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인터넷으로 좀 이렇게 잘라서 토막토막 이렇게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그 사진 입문사라고 하는 3권의 책을 썼는데, 첫 번째가 이제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사진 강의 노트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원하는 사진을 어떻게 찍는가, 그 다음에 3번째 책이 작년에 나왔던 이제 사진 프로젝트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었는데요. 그 3가지 책을 이제 조금 종합해서 조금씩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다이제스트해서 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인터넷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그 유튜브로 영상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사진에 대해서 처음 이제 그 발을 디디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진을 조금 하셨는데 이제 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처음 배우시는 분이나 사진을 어느 정도 하셨는데도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진가, 물론 사진가뿐만 아니라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갖추어야 될 한 3가지 덕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3가지를 3C로 이렇게 3C, 3가지 C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첫 번째 크리에이터비티라 그래서 창의력, 그 다음에 2번째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컨피던스라는 게 있고, 3번째가 지속성, 일관성을 의미하는 컨시스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독창적인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진 찍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뭐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이나 내 사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아마 창의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제 확신, 컨피던스인데, 이제 보통 이렇게 뭐 정규 학교를 다니면서 사진을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 평생교육원이나 요즘에 아카데미 같은 데서 사진을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사진을 가져갔는데 뭐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이 사진이 좀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바로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확신 같은 것이 분명해야 그 작업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확신이라는 것이 똥꼬집을 부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로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그냥 똥꼬집을 부리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확신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지속성, 일관성을 의미하는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지속성의 문제는 제가 대학원 이제 졸업작품전을 저희가 이제 졸업 청구전이라고 하죠. 석사 논문 대신에 개인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다녔던 프레드 인스티튜트 사진과에서는 13분에서 4분 정도의 교수님들이 들어오세요. 그 프리뷰라 그래서 실제로 전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을 전시 공간처럼 꾸며놓고서 그 개인전을 저 같은 경우는 24장의 사진을 걸어놓고 교수님들이 13분이 들어오셔서 체크를 하시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작품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수정해서 더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13분 중에 한 분이라도 지나가시다가 이게
뭐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뭐 그룹전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탈락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명작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래서 좋은 사진만 이렇게 잔뜩 걸어 놓고서 이게 마치 전체적인 나이가 하나의 주제를 찍은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일관된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지속성이나 공통된 일관성 같은 것들이 유지되지 못하면 그것은 좋은 작품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관성의 문제가 그 아마추어나 사진을 오래 하신 분들 간에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일관성에 대한 거를 조금은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진을 주제 촬영을 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사진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을 말씀해 보시라고 하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분명히 내가 좋은 사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3C 가운데 그 일관성이 결여된 그런 결점이 있는 작품 성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몇 회간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진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창의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뭔가 스타일이나 어떤 주제 그런 것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진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써 이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좋은 사진 몇 장을 걸어 놓고서 내가 이제 어떤 작가다, 어떤 주제 촬영을 할 줄 아는 제대로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어폐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관된 주제를 어떻게 잘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수업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그 로버트 프랭크 이전 그리고 로버트 프랭크 이후로 이렇게 사진사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로버트 프랭크라는 작가가 우리 사진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로버트 프랭크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규칙을 깬 사람이다 혹은 뭐 초점을 맞지 않고 흔들리는 사진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준 사람이다. 굉장히 거칠고 뭐 입자가 거친 그런 종류의 사진들을 콘트라스트가 강한 사진들을 과감히 사용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빠뜨린 게 무엇이냐 하면은 로버트 프랭크는 한 장의 명작 사진을 찍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여러 장의 사진을 가지고서 시퀀스로 이렇게 일종의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 작업을 하면서 가장 잘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은 그저 보기 좋고 잘 찍은 사진만을 좋은 사진이라고 이렇게 골라고 선택해서 전시를 하는 혹은 책을 만드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의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관된 이야기를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창의력을 도대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사진 작업을 할 때 가장 그 난관에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이제까지 세상에 안 찍은 게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의 주제들을 다 찍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우리한테 큰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데
그런 좌절감을 극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새로운 주제를 찾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찾아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사진으로 새로운 걸 찍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것들, 뭐 신기한 것들, 뭐 기이한 주제, 뭐 신비로운 주제,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서적들을 뒤져보다가 그 사회학자 찰스 라이트 밀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저명한 사회학자였는데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고 자기 논문들을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뒤져보니까 내 논문은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들을 늘 하는 것일까? 혹은 뭐 내 논문은 왜 이렇게 새롭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더니 내가 사회학자라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늘 사회학자로서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편협하고 조금 이렇게 외골수 같은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안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내가 사회학자이지만 만약에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심리학자가 본다면 혹은 건축가가 본다면 혹은 공학자가 본다면 의사가 본다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부터 그 사회학자로서의 그런 자기만 가지고 있던 그런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눈으로 이렇게 똑같은 현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사회적 현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데 제가 착안해서 사진적 상상력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보는 많은 사물들 가운데서 그거를 조금 새롭게 보기 혹은 낯설게 보기, 우리 초현실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뭔가 낯설게 보기 훈련을 좀 한다면은 뭔가 진부하고 늘 보는 어떤 주제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와서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포착하기 어려운 이면 속에 감추어진 어떤 아름다움이나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사진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너무도 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미지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1학년들 처음 이제 고등학교 때 졸업하자마자 찍은 사진을 보자 그러면 정말 너무 사진을 잘 찍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시각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찍는데 이 친구들이 2학년 지나고 3학년 지나고 4학년 되면 그 정도 사진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4학년이 되면 정말 사진을 잘 찍죠. 근데 잘 찍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4학년이 되면 처음에 사진을 배울 때는 모든 것이 다 신비롭고 이걸 찍으면 사진으로 어떻게 나올까라는 궁금증도 있었고 그래서 뭐든지 다 사진을 찍어 봤는데 이게 2학년 되고 3학년 되니까 이거 뭐 찍어봐야 뭐 작품도 안 되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진을 뭔가를 새로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잘 하지 않게 된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사진적 상상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요건 아주 근대 사진입니다. 에드워드 웨스턴의 사진인데 에드워드 웨스턴의 사진을 보면 왼쪽은 뭘까요? 잘 보시면 뭐 어떤 분들은 강아지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동물같이 보인다, 다른 동물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는데 이건 피망이죠, 피망. 그래서 피망을 찍은 것인데 마치 이게
다른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누드 사진인데 뭐 이렇게 육감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뭔가 고목나무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뭐 이렇게 정물 같은 느낌이 더 드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근대 사진에서 이퀴벌런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퀴벌런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하나의 사물이 그 사물 자체로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대 사진의 요 소위 말하는 F64 그룹이라는 사람들이 주창했던 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표현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진의 가장 중요한 묘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사진가의 덕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만약 우리가 그 콜라겐 하나를 사진으로 찍는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콜라겐을 찍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사진을 찍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콜라겐을 콜라겐처럼 그냥 평범한 콜라겐처럼 찍는다면 사진가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그냥 복사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 근대 사진의 F64 그룹이 주창했던 것들은 우리가 그 보고 있는 사물에서 작가 나름대로 또 다른 본질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략 이제 그 오늘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그 사진가로서 꼭 갖춰야 될 덕목 3가지, 3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창의력이었고, 둘째가 확신, 그 다음에 셋째가 지속성, 일관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 프로젝트는 그 좋은 사진만을 이렇게 선택해서 뭐 전시를 하거나 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토해낼 수 있는 것, 그냥 잘생긴 사진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 이야기가 담긴 사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적 상상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적 상상력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늘 소년 같은 어린이 같은 그런 맑은 눈으로 호기심에 찬 눈으로 세상을 발견한다면 뭔가 우리가 사진으로 세상을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진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했는데 뭐 다음에는 이 사진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